환상의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물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소위 암호화폐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만 볼 수 있는 동전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무려 1억이나 되었습니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동전이 그려진 그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쓰이게 될 돈, 화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또 물으니까 숫자가 총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지금 1975만 개가 이미 나와서 통용되고 있는데 그 수량도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이 정도로 세계인 모두가 사용하기엔 너무나 적은 양이어서 귀한 희소가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연봉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도 했으며 엘살바도르라는 국가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공식 화폐로 사용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비트코인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SEC는 비트코인을 현물 ETF를 승인해서 신뢰성을 강화시켜 주었고 실물이 없는데도 선물 시장 진입을 허용해 줌으로써 주식이나 채권처럼 마치 안정성이 갖추어진 자산으로 보이게 해줌으로써 가격의 안정화와 투기꾼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더 많은 자본의 유입으로 가격의 상승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껏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실체가 없는 그 무엇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기술이 비트코인의 가동을 구현한다고 주장하면서 탈중앙화로 인한 거래의 자유, 거래 시의 빠른 처리, 거래자와 소유자의 비밀 보장, 거래 수수료의 무료화 등 비트코인의 가동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구현을 비트코인의 굉장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사용한 미래의 화폐인데 공급량이 너무나 적어서 비쌀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사기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봐도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고 팔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ETF니 선물이니 하는 것은 모두 실물자산, 다시 말해서 실체가 있는 현물을 기초로 해서 매매를 할 때에 있는 일입니다. 화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그저 실체는 없지만 무형의 상품 자산이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는 갈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오직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위해서만 있는 기술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의 구현에만 블록체인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비트코인에 내재된 화폐로서의 기능과 탈중앙화, 사용자 간의 비밀 보장,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성, 거래 시의 수수료의 무료화, 그리고 신속함 등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거래 시에 송금이 빨리 안 되고 꽤나 오래 걸린다는 점과 거래할 때의 수수료도 비싼 편이며 해킹이 되기도 해서 안전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주장은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화폐가 된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화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가치의 척도로서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교환의 주체라는 돈, 즉 지폐가 동전 같은 것으로 물건을 살 때에 돈을 주체라고 하고 그 대상인 물건을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주체가 아닌 대상, 즉 객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이 주체, 즉 돈, 화폐가 되려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나 주택, TV 같은 물건을 사야만 합니다. 가령 몇 비트코인으로 벤츠를 산다 라고 할 때 비트코인이 주체이고 벤츠차가 대상, 즉 객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교환의 주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치 척도로서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교환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곳이라면 화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상품권이나 특히 지역 상품권 같은 것은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하므로 화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아무 데서나 또 가치가 고정되어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화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화폐 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화폐 가치는 물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더 많은 화폐가 있어야 같은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물건값이 오른 것으로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화폐 가치의 변동폭이 크면 경제적 혼란이 옵니다. 화폐는 단순한 거래에 필요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국가, 국민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조절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한 통제를 위해서 화폐량을 조절함으로써 순조로운 경기 흐름을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가령 경기가 너무 좋으면 화폐량을 축소시켜서 거품이 발생하고 물가가 뛰는 것을 차단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화폐량을 늘려서 소비와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비트코인처럼 수량이 너무나 적으면 조절 자체가 안 될 뿐더러 통화량이 적으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고 극심한 침체에 빠집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돈이 없으면 원자재를 살 수 없어서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필수재 값이 오르게 됩니다. 물건이 귀하니 물가가 폭등합니다. 또 대다수는 돈이 없어서 비싼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소비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멈춥니다. 경제가 멈춥니다. 화폐량의 대량 축소는 모두를 혼란과 가난으로 몰고 갑니다. 또한 화폐는 가치가 불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1,000만 원이 오르고 내립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1년 후에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니 비트코인 값이 6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아마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로 누구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망하고 금융 시스템은 붕괴할 것입니다. 정부가 거둔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500조 원을 비트코인으로 거두었다고 합시다. 몇 개월이 지나서 비트코인 값이 절반으로 하락하여 250조 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제 국가의 재정 집행에 큰 차질이 생기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지금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투기 세력입니다. 큰 손들의 장난입니다. 덩달아서 개인들도 따라서 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를 유지하는 법정 화폐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일부가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재산의 도피처로서 또 음성자금의 거래 수단으로서 또는 무형 투기성 자산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우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상황을 화폐가 국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멋진 부자,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